예, 주식 선물 종목 중에 이제 고평가 종목들을 제가 조금 서치를 해드리고 있죠. PBR상 고평가. 물론 뭐 이유 어떻게 됐든, 뭐 어떻게 좋게 보시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전 연구가로서 얘네들이 뭔가 주포에서 휘둘리는 모습들을 잡아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즌이 여기 분명히 떨어질 자리거든. 차트적으로 전 저점을 깨고 떨어질 자리에서 감아 올려지면서 시즌이라는 주식의 주가와 주식 선물이 있거든요. 주식 선물의 주가가 백오데이션이 사라지고 심지어 콘덴고로 일부 전환된 걸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상승이 왔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하락할 때는 누군가 뭔가를 알고 주식 선물 가격을 낮은 가격에도 계속 매도를 치는 겁니다. 여기 이때 한 3%까지 1~2% 정도 계속 형성돼 있다가 낮은 가격으로 주식선물 가격이 주식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가 막판에 거의 3%까지 벌어졌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하향 신호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소멸이 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시즌 움직이는 애들이 다시 상승시킬 걸 알고 주식 선물을 다시 매도를 중지하고 올려서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가 모르겠는데, 주식보다 주식 선물 가격이 낮은 이후에 급락한 현상들이 지금까지 꽤 많이 있었고, 고평가 종목들은 대다수 고평가 제약주나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만 본 게 아니죠. 주식 선물 하방을 저희가 본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예전에 무너진 종목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그 다음에 메디톡스, 센티넬 헬스케어도 기막히게 하락이 심화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주식 선물 가격도 낮았어요. 누군가는 알고 아래로 쳤고, 심지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예전에 설명은 안 드렸는데 2018년도인가 초에 또 급상승 시킬 때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장 막판에 또 확 올리더라고요. 그 주식 선물로. 그 다음날 뭐 막 10% 이상 막 크게 상승되기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주식 선물 가격을 확 올려붙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걸 움직이는 애들이 CGN도 있다. 일단은 주식 선물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제가 볼 때 CGN도 있다. 이건 뭐예요? 현 가격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 내가 볼 때 이걸 움직이는 주포가 있다. 일단 저는 그런 결론 내렸습니다. 이거는 저의 분석에 의한 것이지, 제 분석이 다 맞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연히 지금 좀 더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니까 또 개인들이 주식선물 매수가 몰려서 또 그 가격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좀 설명하기 힘든 게 만기가 멀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난주만 해도 이제 두 번째 목요일이 이제 만기인데 만기가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누군가는 알고, 심지어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일주일만 남아도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약주를 움직이는 애들은 이미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CGN은 그래도 실적이 매우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게 봐주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주식 선물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을 보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움직이고 흔드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올해 실적을 100% 다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즌이 나쁜 기업이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그래왔던 기업들이 꽤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 있었어요. 한껏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제가 볼 때 대한항공 실적 좋다고 나오는 거, 대한항공도 조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대한항공 보세요. 승객을 실어 나르지 못하는 대신에 화물 운송으로 흑자를 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의 대한항공은 제가 볼 때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이고, 걔들 막 던지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승무원들 월급하고 그 월급이 얼마인데 화물 운송으로 그거를 무슨 흑자를 내느니 어떠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공업 계열이나 건설사 계열이나 예전에 망하기 직전 종목들이 이렇게 좀 실적을 이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단 CGN 차트 분석 좀 드리겠습니다. CGN이 정말 오랜만에 MACD 하향이 나서 매우 강력한 하방 신호죠. 게다가 한 번도 안 깼던 61선을 깨서 굉장히 강한 신호 후에 이걸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또 거래량이 아직도 작다는 거, 그죠?
그리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예전에 지금 10만 원 근처에서도 이런 식으로 횡보시키다가 다시 올렸는데 그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마치 판박인 것처럼 이때죠, 이때 이렇게 하다가 올린 것처럼 판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분명히 뒤통수 칩니다. 그리고 MACD 상향이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방 투자 그냥 무조건 줄이는 거. 저의 신호대로니까 어떻게 해요? 61선 회복하고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날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어도 그래도 61선 지켜냈고 MACD 상향 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지금도 콘된 거예요. 시젠 가격이 27만 5,100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주식선물 가격은 그보다 높은 27만 5,400원입니다. 뭐 거의 뭐 많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예전에는 주가가 27만 5천원이면은 적어도 27만 2천원 아래였어요. 주식선물 가격은. 심할 때는 26만 뭐 9천원 막 그렇게까지도 이게 백어데이션이 이 차이가 벌어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서서히 손절을 해야 됩니다. 하방 투자자들은 손절해야 되고 상방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두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후에 다시 백어데이션 주식선물 가격이 다시 낮아지면서 다시 하향이 떴을 때 만약 더 오르는 건 상관없어요. 더 오르다가 뜨든 간에 이후에 또 이렇게 늘어지면서 다시 하향이 뜨고 그때 61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61선을 어느 순간 다시 깼을 때 이때는 하방 투자자들은 더 많이 하방을 넣는 시기고 아니면은 상방 투자자들은 손절을 크게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이 상방 투자자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100%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4-50%의 확률로 시제는 지금 움직이는 주포와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경우가 많지만 주식 선물을 좌지우지할 정도면 조금은 불량하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다가 또 오르기로 되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줄어듭니까? 정확히 세트는 헬스케어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61선하고 MACD 하향이냐 상방이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61선 아래에 하향 신호가 났을 때 지금은 회복됐지만 나중에 다시 바로 하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상방 투자자들은 많이 조심하시라. 하방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때도 늘려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언젠가 또 뒤통수를 치는데 메디톡스 때 걔들이 움직이면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이게 차트만으로도 이게 막 접근하기 힘들게 화려한 스킬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메디톡스 좀 보여드릴까요? 죽을 듯 죽지 않은 모습을 엄청나게 보여줬죠. 이건 주봉이긴 한데 여기서도 아랫단 깨는 거 같다가 죽을 듯 죽지 않는 엄청 헷갈리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여줬었다. 그리고 기어이 나중에는 최고점을 한번 크게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끌어올리다가 그 이후에 지금 이런 비슷한 모습이 또 뭐 있죠? 한월바이오파마죠. 한월바이오파마도 몇 번을 끌어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헷갈리게 만든 후에 또 하락하다가 또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데 얘도 이제 결국 나중에 한번 뒤통수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한월바이오파마는 상승을 많이 했어도 MACD 일봉상 상향은 최근에 조금 올랐는데 아직은 하향 신호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21선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조금 하방을 줄이셔도 되는데 아직 상방 신호는 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상방 신호가 뜬다 그럼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작전을 보시면은 얘네도 여기서 몇 번을 끌어올린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이라서 더 일봉상 세밀하게 보면 이거 되게 여러 번 끌어올린 거예요. 떨어질 듯 하다가 끌어올렸고 기어이 아래까지 와서도 또 여러 번 또 올렸다가 그 후에 시간이 나서 급락하고서 제자리로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아모레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경우가 있죠. 시즌도 지금 또 횡보하다가 재상승할지 아니면 꼬라박을지 모르는데 이 꼬라박을 때 여기 대충 길게 그냥 장기로 대충 선을 그어서라도 여러분이 추세를 대충이라도 보시고 이게 깨지게 되면 이평선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라도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상방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모든 급등한 종목들이 일정 기간 왜곡이 있을 뿐이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올은 아마도 요번에 여기서 만약에 꺾이게 되면 그냥 다시 꺾일 거고요. 만약에 MACD 상향 내서 이번에 만약에 또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면은 그때 아마 이거 한두 번 더 하다가 이제 끝날 거예요. 얘도 아마.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느낌인데
제약 바이오주의 모든 모습을 보면은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전주 연구상 이 시점에서 들어와야 될 금액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차입 공매수가 일부 단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게 헬스케어 자금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무차입 공매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차입 공매도보다 무차입 공매수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단기적인 가격 조작.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슬슬 하락시키는 동안에 애들이 최대한 매도하려고 애쓰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팍팍 튀어오르는 현상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많이 떨어진 신라젠하고 메디톡스만 보더라도 그 위치상 어디서 이 자금이 왔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있어요. 이게 심지어 그냥 무차익 공매수가 아닌가. 왜냐면은 근데 그러려면 사실 증권사가 그게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도 초창기 때 애플증권회사에서 주가 조작한 것도 그것도 증권사가 연관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자회사로 증권사를 두고 주가를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어쨌든 제약주들은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이들의 그냥 여러분 그 작전주 아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올바이오도 장기 차트 보세요. 이 위치를 한번 보세요. 얼마짜리 얼마까지 올랐나. 오르기 직전까지 한 5천원 부근에 있던 게 지금 예전에 거의 45,000원까지 찍었었습니다. 5천원 아래였죠. 거의 뭐 4천원 부근에 있던 게 뭐 지금도 33,000원이죠. 물론 뭐 10배가 다 끝이 아니고 20배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결론은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제자리로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올은 너무 희한해요. 그리고 이때 하락할 때 이급락대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개발한 약이 뭐 조금 또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건데, 이거를 기어이 이걸 다시 이렇게 상승시킨 이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 거냐. 단순히 이게 주포가 돈이 없다고 하기에는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주포가 돈이 없었으면 왜 이 하락을 왜 당했겠어요. 아니, 주포가 돈이 있었다면 악재여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락을 당했다가 또 어디선가 또 자금을 또 와서 또 기어에 올려 붙였다. 그런 좀 설명하기 힘든 모습들이 끝까지 개인들 헷갈리게 해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얘네들이 작전하는 거기 때문에 작전도 또 어디까지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대로 대응하면서, 고평가이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하방 투자를 가져가도 되는데, 하방 투자하면서 여기서 뭐 상황 따라서 뭐 30%, 40%, 50%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번 했는데 못 들었는데 또 모르죠. 또 어디서 또 자금을 수혈을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희한합니다. 어쨌든 자금을 끌어오는 통로가 얘네가 있던지 아니면 무차익 공매수일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올바이오 파마하고 사실은 주식선물 중에는 거품이 제일 심한 편에 속합니다. 이 종목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비중 조절하면서 하방을 가져갈 것이고요.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이 남아있긴 해서, 근데 약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봐야죠. 잠깐만요. 헬스케어도 반등은 하고 21선 회복했는데 21선 회복한 것만큼 뭐 하방을 좀 줄이는 것까지는 되는데, 아직도 MACD 하향 구간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이러면은 반등하다가 다시 꼬라가는 패턴이 될 수 있고, 근데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점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게, 합병이 남아있는데 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나갈까 하는 그 생각이 좀 있어요. 합병하면서 또 끌어올려 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MACD 하방은 지금 유지되고 있고 21선을 회복해서 반등 중에 있다. MACD 상향이 안 뜨면은 재하락할 것이다. 근데 아마 거의 61선하고 맞물릴 것 같죠. 61선 돌파하게 되면은 상향도 뜰 것 같습니다. 61선 돌파하고 MACD 상향 나면은 추가 상승, 그러지 못하면은 반등 후에 재하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예전에 주구장창 하락할 때 이 하락 기간 동안은 계속적인 백오데이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원이었다면, 이 주식이 10만원이면은 주식 선물은 맨날 9만 얼마였어요. 9만 7천원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백오데이션이 없어졌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지금 백오데이션이 없다고 해서 이게 꼭 상승턴은 하는, 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여기서부터 백오데이션이 없어졌거든요. 이 백오데이션이 없어지면서 반등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백오데이션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오데이션이든 콘덴고든 움직이는 애들이 지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크게 막 붙는 거지,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서 기관들에 넘어가서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어떤 주포가 자기네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돈이 갈려서 이 주식이 여러 세력에게 갈려서 움직여서 움직이는 주체가 없을 때는 백오데이션이나 콘덴고가 그 자체가 그냥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움직이는 애들이 지들이 알고 하는 거지, 주가를 움직이지 못할 만큼 자신의 것들을 많이 매도해 버렸는데, 주포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저는 이제 상황 따라서 그래도 백오데이션이 커지면은 센티널 헬스케어는 더 하방 압력이 커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조금 생기긴 했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좀 없습니다. 반등을 더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예, 차트 신호만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어차피 뭐 이 작전주라고 하는 건 가치가 아니라 수급이기 때문에 차트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얘네들이 선물놀이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이사입니다.